네, 송성문 대표님께서 항상 모든 시청자분들의 고민들 정말 깊숙하게 자세하게 살펴봐주고 계시죠. 오늘도 그 상담 시간 이어갈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로 진행되는 상담 전화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원이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데요. 자, 오늘 어느 지역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네. 네, 고민 말씀해 주세요. 뉴타운에 네. 그 퍼스트아이, 레미안 퍼스트아이 34평을 네. 매수 고민 중에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실거주 및 투자 목적이고요. 알겠습니다. 장리 뉴타운에 위치한 레미안 퍼스트아이 아파트를 실제로 거주하면서 그래도 내가 거주를 해도 또 투자 가치까지 있어야 되겠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한번 매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어려 보이시네요. 34평 아파트를 살 만한 나이가 아니실 것 같은 정도로. 네, 이제 네. 그 신혼이라서 네. 그쪽으로 옮겨서 입주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분양권 단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거기는 입주 목적이 더 커요? 투자 목적이 더 커요? 둘 그래도 다? 투자 목적이 더 큰 투자 것 목적이 더 같아요. 커요? 네. 그럼 당장 입주 안 하셔도 되죠? 네, 지금은 따로 사는 집이 있어요. 그래요. 일단 질문 주신 거는 제가 답 먼저 결론부터 드리면 매수해도 괜찮아요. 네네. 네. 그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도 좀 많이 얘기 드렸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서울시 아니면 또 정부 정책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나중에 제 세미나를 오시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자, 네. 지금 그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의 정책이 뭐예요? 도시 재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전면 개발을 얘기할까요? 그런 게 아닐까요? 전면으로 아닌 개발하는 게 거 아니죠. 주거 환경을 네네.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도시 재생을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장인 뉴타운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 뉴타운으로 막 새롭게 공급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 지금 실거주 목적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다면 내가 무리한 자금 사정이 아니라면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자, 일단 보자고요. 지금 5구역이거든요. 장인 뉴타운이 사실은 서울 북부권이지만은 워낙 큰 규모였어요. 근데 해제가 많이 되고 이 근처에 좀 사세요? 아니요. 지금은 근처에 살고 있지는 않고요. 아세요, 이 지역을? 그 신축 아파트로 이제 좀 자금 여력이 되는 데를 알아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네. 조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장인 뉴타운이 지금 5구역이잖아요. 여기 1구역하고 같이 했었는데 네. 일단 레미안이라는 어떤 그 브랜드 파워도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래서 지역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근 지역에 해제된 곳도 뭐 한 6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금보다는 향후에 2, 3년 후가 더 기대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매수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장인 뉴타운이 커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크거든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5구역에 조금 핸디캡은 뭐냐면 교통적인 면이에요. 그죠? 예, 네네. 그래서 지하철역하고 조금 멀어요. 여기 6호선 돌고지역도 있고 여기 뭐 석계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역하고 좀 먼데 그래서 향후에 다 조성이 된다 그러면 요 아래쪽 뭐 여기 4구역이라든가 여기 뭐 10구역, 여기 뭐 6구역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단계는 여기보단 좀 느리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시간이 되시면 꼭 입주 목적이 아니라면 요런 곳들도 한번 물건을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조성이 되면 물론 5구역도 좋은 데지만 요 아래쪽에 여기하고 좀 가까운 이런 곳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시세를 끌고 가는 이런 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매수하는데 찬성 의견 드릴게요. 향후에 지금 여기 동북선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기존 지하철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조금 더 이런 어떤 핸디캡이 상쇄는 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요 아래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든 장인 뉴타운에 지금 실거주 겸 투자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찬성 의견 드리면서 신혼집으로 그리고 투자 가치로도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좀 아래 지역, 지하철역과 좀 더 가까운 곳으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요. 그것과 꼭 비교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는 누구나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기 투자 목적으로요. 네. 저 하남의 풍산 아이파크 5단지하고 네. 그리고 저기 성남 중앙동에 중앙시스테이트 2차가 있어요. 네. 거기는 35평인데 둘 중에 어디가 나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또 이리저도 아니면은 네. 다른 데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차가 좀 있는 걸 보니까 거주 목적은 없으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네. 하남의 풍산 아이파크 5차 아파트 그리고 성남 중앙의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30평형대를 보고 계셨고 어떤 게 더 나을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떻게 하남하고 성남하고 지금 지역이 틀린데 그 내용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시다 보니까 이쪽 두 군데로 압축하고 계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지역은 좀 틀려요. 그래서 일단 성남 먼저 지금 보면은 예. 보면서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드릴게요. 여기는 자, 네. 지금 여기 힐스테이트 요거 얘기하는 거죠. 신흥역 뒤편에 있는 거. 예, 예. 예, 요쪽에 1차, 2차 같이 대흥- 붙어 있는데. 대흥역, 예, 요쪽에 있는데 얘가 이 성남이란 지역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가보셔서 아시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뭐 이런 어떤 정비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한 20개 이상의 지역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구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별로 이렇게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5년, 한 10년 사이에는 성남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곳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힐스테이트가 인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예, 새 거예요. 2년 됐어요. 예, 몇 년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예, 예. 신축 아파트로서 얘가 지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 지역에 새 아파트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인구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좀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느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정비 사업이 많이 되는 곳이라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이 앞쪽으로도 보면은 뭐 근처로 얘기를 하면 신흥역 앞쪽으로 지금 힐스테이트 앞쪽 있죠, 요쪽에. 요쪽에도 중1구역이라고 바로 앞쪽에 지금 역 가는 쪽에 여기도 지금 철거가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가보셨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도 지금 정비 사업을 해요. 그래서 한 2,500세대 들어오거든요. 꽤 큰 예. 구역이에요. 그리고 신흥역을 주변으로 해서 이쪽도 도안 중1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주상복합 한 2,500세대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직 시간 조금 남았는데. 그럼 내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한 5,000세대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건너편 쪽이지만 뭐 상대원 2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상대원 1구역 이 위쪽도 굉장히 많지만 주변으로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힐스테이트 지금 여건하고 몇 년 후의 여건은 많이 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또 한 가지는요. 힐스테이트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역 주변에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이쪽으로 다니려면 이 앞쪽이잖아요. 지금 들어서는 데는. 지금 그렇죠.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이쪽이거든요. 자,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역이 있어요. 이게 역인데 역과 내 아파트가 지금 이쪽에 위치한 뭐 아파트라고 치자고요. 뭐 이제 중고 아파트가 되겠지만 이렇게 있는데 뒤쪽으로 해서 어떤 대규모로 어떤 뭐 5,000세대든 3,000세대든 뭐 이렇게 막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내 아파트는 좋아져요. 중고 아파트라도. 그런데 반대로 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쓰면은 한동안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얘는 관심 바뀌고 수요층이 별로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예, 이게 제가 26년 동안 시장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어디라 그랬죠? 저기 하남.
풍산 아이파크요. 아, 풍산 아이파크 저 풍산역 생기는데 그 바로 앞에 거기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그쪽을 알아보셨어요? 예? 이쪽 지방인데요.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거기가 마음에 들어요? 네. 그 미사신도시도 있고 여기 볼 때 많은데. 예? 글쎄,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데 어디가 좋을까 하고. 나중에 한번 세미나 한번 오시고요. 제가 요거 네.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결론은 요즘 이왕이면 요쪽이 좀 더 나아 보여서 그랬어요. 요 풍산 아이파크. 하남은요, 또 여기 아까 성남하고 틀려요. 뭐냐면 하남 미사지구도 있지만 지금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죠? 택지지구. 그러니까 아파트로 다 조성돼 있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죠? 다만 하남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지하철이 없어요. 서울로 들어오는. 그죠? 네. 근데 지하철이 생긴대. 여기 앞으로 풍산역이. 근데 그 지금 바로 하고 앞에 있어요. 지금 그 아이파크 5단지가 바로 코앞이잖아요. 코앞. 예. 여기 생기는 데가. 근데 여기 생길지도 몰라가 아니라 내년에 생겨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이렇게 확정이 돼 있고 이 역세권이라는 건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가격 상승폭을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여기가 좀 더 낫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성남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남이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지고 차액은 이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역세권이 된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 말고도요. 지금 이 하남시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 풍산역 들어서는 데 있잖아요. 풍산역 들어서기 전 정거장이 어딜까요? 미사요. 미사역이죠? 예. 예, 미사역이 생긴단 말이죠. 한 정거장 차이예요. 근데 뭐냐면 미사지구에 아파트가 얼마큼 들어오시는지는 아세요? 한 3만 가구 온다. 예, 3만 한 5천 세대 이상이 들어서요. 아파트 네. 3만 5천 세대는 엄청 큰 거죠. 그럼 엄청 큰 지역에 역은 요 미사역 하나예요. 그러면 미사지구 안에서도 역세권 아파트는 얼마 없겠죠? 예. 예, 여기 그렇죠. 풍산동은 그 하남 미사지구는 아니에요. 바로 인접 예. 지역인데, 자, 예. 그러면 미사지구라고 해도 역하고 뭐 먼 지역하고 이렇게 역세권이 아닌 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아이파크 5차가 조금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역세권에 있다는 건 굉장한 그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사지구 아니지만 이쪽에 아이파크 5차가 향후에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얼마가요? 한 6억 한 6, 7천 가요. 6, 7천이요? 예. 지금 하남 미사 쪽에 그 역 주변에 28단지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시세를 끌고 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7억대 후반에서 지금 새로 공급되는 건 한 8억 정도 돼요. 새로 입주할 건 넘어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물론 똑같이 가지는 않지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이게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보신다 그러면 요거 추천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두 지역 꼼꼼하게 분석해본 결과 하남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 투자를 더 원하신다면 저희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움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생님 어느 지역에 부동산 좀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관악구 드림타운에 살고 있는데요. 33평형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요즘은 그래서 좀 넓게 살고 싶어서 43평으로 갈아타려고는 했는데 네. 사실은 사당동 쪽으로 이사를 가고는 싶었는데 사당동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부담 갖는 것보단 여기 43평으로 좀 편하게 사는 거가 어떨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희 단지가 지금 저희 단지 입구 앞으로 서부선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또 하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편하게 43평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사당동 쪽으로 이사를 나가야 되는지 지금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좀 넓게 네. 살고 싶으셔서 40평대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네, 단지에서 좀 옮겨가야 될지 사당으로 가야 할지 전문가의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40평대가 필요하시네요. 목소리가 들어보시니까 질문을 들어보니까. 네, 그동안 예, 그 네. 30평에도 괜찮았는데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니까 40평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지금 그럼 타이밍이 40평대 맞냐 안 맞냐? 갈아타면 좀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사당으로 가려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여기 지역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부담스럽죠?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알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요. 지금 갈아타는 시기 좋은 시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면 좀 최대한 빨리 움직이세요. 지금 아. 지금 33평 얼마가요? 드림타운? 33평 지금 6억 5천이고요. 네. 43평이 얼마 전에는 갭 차이가 한 8천 정도 났었는데 갑자기 지금 1억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지는 느낌이라서. 아, 이거 7억 한 초중반 가요? 네? 40평 대는 한 7억 한 초중반 가요? 예, 7억 5천 정도 하고 있어요. 중반.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막 이렇게 막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40평대 조금은 더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 40평대가요? 예, 얼마 네. 전까지는 갭이 좀 줄었다는 거는 24평, 32평이 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 40평이 조금 올라간 거예요. 아. 예, 그런 거고. 자, 그래서 뭐 아주 그 급격한 뭐 상승을 또 그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네.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해보는 네. 게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 뭐냐면 네. 자, 지역에 대한 다른 시청자분도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 네. 드림타운이 굉장히 좋은 데고 단지도 크고 엄청 크잖아요. 네, 세대수도 네. 많고 뭐 관악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고 이 건너편에 뭐 벽산 블루밍도 있고 또 푸르지오도 네. 있고 이거 월드컵 끝나고 2003년 4년도에 다 입주한 아파트들인데 요쪽에 네, 네. 세대수가 한 8천 세대 이상 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입주한 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파트는 자체로 놓고 보면은 오래되지도 않고 퀄리티도 괜찮아요. 근데 네. 이 지역이 뭐가 문제냐면 집만 많어. 무슨 아. 얘기냐면 생활 편익이라든가 뭐 우리가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네. 게 조금 많이 약해요. 그래서 네. 저 집값이 이렇게 급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실거주하면서 이렇게 도심 강남 접근성 이 지하철로 이런 걸로 네. 보는 건 굉장히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아까 얘기한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곧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 들어선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림타운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 네. 미확정 단계고 그거는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발표가 돼도. 아, 네. 예, 그래서 원래 뭐 이번 달에 발표한다 그랬었고 뭐 3월 달에 한다 그랬다 막 이렇게 자꾸 연기가 되는데 언젠가는 네. 할 것 같긴 한데 요걸 네.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네. 현재 이 지역 자체는 서울 지역 이렇게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안정세로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특별히 더 뭐 가격이 더 내리거나 이럴 만한 하방 압력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필요를 네. 위해서 40평대로 가는 건 그 정도 갭에서 가는 것도 적당하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옮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 설명과 같이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예, 가시는 건 네네. 찬성의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3평으로 옮기는 거 지금 바로 그 매수 시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제 이사 계획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신갈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제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걸 투자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데 내년 3월이면 그게 만기가 돼요. 네. 그래서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 하고선 문의 좀 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용인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지금 월세를 받고 계신 상황이고요. 롯데캐슬 아파트 언제 매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네. 지금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 갖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월세 놓고 계신 4년이요. 4년. 네. 안 오르죠? 네. 그래서 안 오르는 데인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여기 신가라이시 여기 나와서. 예. 오골이요. 예, 안 올라요. 이게 오를 네. 수가 없는 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좀 4년, 조금 한 2년 전에만 저한테 좀 오셨으면 제가 말씀을 좀 잘 드렸을 텐데 좀 한 번 매도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한 2년 전쯤에 갈아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월세 얼마 받아요? 5천에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네. 100만 원이면 이거 지금 매매가 얼마 가요? 한 3억 9천?
3억대 위에 후반이죠. 3층은 네, 3억 9천 4억 하는데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4억이 넘게 예, 알겠습니다. 내놓더라고요. 고층 예, 그 호가고 할 때가 어쨌든 3억대 후반 정도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월세 계산해 보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금리 이런 거 따져보면 3% 이거 수익률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월세로 그래도 갖고 있냐 하면 이 나중에 이 지금은 수익률은 좀 낮지만 나중에 차익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면 아파트를 월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아타는 게 좋았을 거다 얘기 드리고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갈아타셔야 돼요. 어디 사세요 혹시? 네?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저희는 지금 직장 때문에 네. 양주 쪽에 와 있어요. 아, 양재요? 네. 근데 아, 제가 예. 그럼- 안양 청천에 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 근처가 아니시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 들어가서 살 목적이 아니시면 하는 게 좋아요. 안 오르는 이유는요. 입지도 좋고 다 좋은데 첫 번째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주상복합이잖아요. 예. 주상복합에 대한 선호도가 좀 빠지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변 지역이 지금 옛날에는 신갈 주변이 굉장히 좋은 데였었어요. 번화가고. 근데 지금은 낙후됐잖아요. 구도심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변 여건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여기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고. 세 번째는 역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러면서 역과의 거리 문제가 이 옆에 지금 기흥역 주변으로 해서 기흥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서 지금 공급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주상복합 포함해서 한 5천 세대 들어와요. 지금 이제 시작됐어 벌써. 그래서 좀 빨리 한 템포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게 입주를 이게 기흥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 기흥역이 어쨌든 더블 역세권에다가 지금 개발 호재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들었으면 같이 막 오를 거로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다른 지역 설명했지만 입주 물량이 막 생기잖아요. 한동안 안 올라요. 그런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선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럼 내하고 가격 폭이 너무 크면 약간의 갭매우기가 형성돼요. 그래서 약간 소폭. 그럼 그걸 기다리느니 그 기간 동안 딴 데 가는 거죠, 원래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이게 내년 3월에 지금 세입자가 그래요. 임대차 기간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팔기도 좀 어려워요, 이러면. 근데 아무튼 이해가 되시죠? 왜 안 올랐던 거하고 지금 앞으로 여건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 만기가 돌아왔으면 그냥 팔고 좀 서울 중심에 뭐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중심으로 오면. 그런데 좀 내가 평수를 줄이고 아주 소형 아파트라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저는 소형으로 해갖고 저쪽 북위례 쪽으로 전세 끼고 사놓고. 위례 쪽도 조금 맞지 않고요. 가격대가. 그래서 일단 물론 그 상담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이 작은 규모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봐야 돼서 나중에 한번 세미나 오시면 제가 개별 상담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 세입자 이거 계약 만기될 때 매도하는 게 낫겠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일환이 매도예요.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개통하는 맞고요. 것도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두 번째는요. 일하는 매도고요. 만약에 이건 좀 적극적인 거고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번 더 전세를 주세요. 예, 월세요. 월세를 주세요. 한 번 더.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건 보수적인 방법이니까 적극적으로는 무조건 매도고 보수적으로는 한 번 더 주고 2년 있다 꼭 파세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흥 역세권 개발 이 역세권 지역 있죠? 여기가 다 완성이 되면 한 2, 3년 후에 안정된 선에 있을 거예요. 지금 가격이든지 조금 더 오른 가격이든지. 그러면 얘하고 가격 폭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5억대 후반 뭐 6억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폭이 있어서 얘가 조금 갭 매우게 약간은 돼요. 근데 그거 2년 기다려서 그만큼 오르는 것보다는 이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어차피 팔 거. 그게 좋은 방법인데 그게 너무 좀 힘들고 뭐 좀 생각이 안 난다, 도움받기 어렵다 이러면 그냥 이안으로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년 안에 꼭 파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투자 목적으로 잠실 장리 아파트를 네. 전세 끼고 매수하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과 매수 시점을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으로 유명한 아파트죠. 자, 장미 아파트 투자 가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잠실 장미 아파트를 지방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오늘 투자 목적이 굉장히 많으시네. 그런데 네. 예, 그 장미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서울에 와서 네. 저기 재건축 아파트를 한번 투자해보고 싶어서 그쪽에 임장을 제가 갔었는데요. 예.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가보니까 위치가 좋아서 그냥 그 투자를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이거 꼭 사야 돼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고요. 투자 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투자 금액은 한 7, 8억 정도 되고요. 기간? 10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10년이요? 보고 있어요. 아주 긴 호흡으로 보시고 계시네. 그 정도라 네. 만약에 그렇게 오래 보신다 그러면 매수를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고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되면 뭔가 개발이 새 아파트로 변해 있지 않아도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장기로 보신다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조금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면 저 같으면은 조금 지금 다른 곳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안 그래도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여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 보자고요. 얘가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근데 얘가 재건축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예. 오른 이유가 송파권의 가격이 지금 많이 전부 다 여기 뭐 엘스, 리센트, 뭐 트리듐 뭐 이런 기존 단지들하고 여기 밑에 가락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 뭐 이런 분위기 또 밑에 그 위례신도시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작용하면서 송파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에 얘도 좀 편승하는 거죠. 오래됐긴 했지만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랐지 재건축 때문에 오른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이걸 보고 가야 되는데 재건축을 본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입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죠? 입지도 봐야 되고, 또 여기에 무슨 뭐 용적률이라든가 무슨 어떤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될 거죠. 또 한 가지는 속도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입지는 뭐 나무랄 거 없잖아요. 잠실 5단지하고 뭐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잠실 5단지하고 차이점은 이제 용적률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분이 좀 작은 거. 물론 그런 게 매매가에 반영은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속도예요. 뭐냐면 지금 아직 조합 설립을 아직 못 받았고 추진위원회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10년 지금 재건축 투자를 들어가면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그렇게 10년씩 이렇게 보고 가는 건 맞는 방법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책 자체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장기로 밝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잘 그 여건에 맞춰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서부터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신다면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게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면 그렇게 그닥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꼭 여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곳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강북권이라도 한강변에 또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놓고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입지가 워낙 좋은 곳이라 가도 되는데 정말 조금 세부적으로 투자의 어떤 효율성을 좀 따져본다면 조금 더 한번 여러 가지 겨울을 놓고 비교해보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도 남아있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 그 수원에 있는 분당선 라인에 망포역에 있는 저 힐스테이트 영통 33평의 적정 매입식이랑 가격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망포역 수원 이제 영통 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 34평형 매수 전망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실거주 목적이신 건가요?
예, 실거주 목적이고 지금 2017년 8월에 입주가 돼서 네. 아직 매물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내년에 이제 매물이 나올 때 그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랑 그때쯤에 제가 매입을 하면 괜찮을지 전망 좀 문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기까지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질문을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주시는데 어쨌든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사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시기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 드린 건데 신규 아파트 단지들은 홀수에는 입주하고 1년차, 3년차 이럴 때는 매물이 좀 적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 아파트를 꼭 산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직장이 이 근처세요? 아니요. 직장은 좀 떨어져 있는데 셔틀버스가 그 근처로 와서.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쪽에서 오래 사셔야 돼요? 일단은 저희 그쪽은 보고 있긴 한데 다른 지역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시다 그러면 이쪽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런가요? 예,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수원 여기가 지금 망포역 아래쪽인데 영통 바로 밑에잖아요. 네. 예, 영통이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망포 쪽으로 좀 확장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제가 영통 신도시 조성될 시점에 이쪽에 지역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쪽 망포까지도 많이 갔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원만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좀 이 부동산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봐야 돼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화성도 있고요. 또 내려가면 동탄 1지구, 건너편에 동탄 2지구 있는 건 아시죠? 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말로 좀 할 텐데 자, 이런 지역들이 이 남부권에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결국 여기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망포역에 지금 새로 조성되는 여기 물론 그 건너편에 아이파크 또 입주할 게 있잖아요, 내년에. 예, 아이파크. 예. 이거 그것도 합치면 여기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진행이 되는데 이 아파트의 홍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삼성의 네. 어떤 직주 근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이 여기만 직주 근접이 아니고요. 이 영통 이쪽도 직주 근접이고 이 권성구 쪽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요 위쪽에 광교예요, 광교. 그러니까 여기에만 이 새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영통의 어떤 지금 오래된 아파트의 수요를 이렇게 대체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만 지금 광교권에도 굉장히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산, 이 삼성에 대한 수요는 분산도 굉장히 많다. 결과적으로 이쪽 망포역 쪽으로 계속해서 와야 될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남부권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거고요. 수원에 대해서도 동서남북으로 어떤 흐름들이 좀 있다. 결국은 뭐냐면 수원 북부에 아주 뛰어난 입주에 광교 신도시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그렇게 좀 힘을 펼치기가 조금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1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아니고요. 좀 지켜보고 조금 시장 변동을 한번 본 다음에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나중에 한번 세미나 때 한번 오시면 또 자세하게 지역에 대한 얘기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조금 조심스럽게 매수 시기를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는 조언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저는 미사 이편한 세상 네. 34평형 풍산동에 있는 거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거를 조금, 이제, 직장이 저 마포 근처라 공동 레미안 그걸 매도하고 네. 공동 레미안 4차로 네. 매수하는 것을 조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사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자, 공덕 레미안 4차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어느새 막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길게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일단 네네. 그 미사지구 아까도 얘기 좀 드렸었는데 미사지구에 지금 이편안이라 그러면 저 맨 밑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요번에 네. 입주하는 거. 예, 입주했어요. 입주하는 거죠. 지금 네. 그거 분양받고 그랬으면 차익도 좀 생겼잖아요. 네. 예,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건데요. 지금 마포 네네. 공덕 레미안 4차라 그랬죠?
네. 예. 지금 여기나 저기나 이제 앞으로 상승폭은 조금 비슷할 거로 보여져요. 이름은 공덕이 더 좋죠. 그 아파트 값이 더 예. 비싸고. 그죠? 예. 근데 거긴 예.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되고 미사는 새 거잖아요. 근데 경기도고. 이런 어떤 그 서로 좋은 점들과 이렇게 반대적인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그 도심으로 오는 어떤 내 편의성 때문에 직장 때문에라든가 어떤 뭐 교육 때문에 이렇게 온다라면은 100번 가는 게 맞고요. 상승하는 어떤 투자 목적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그쪽이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폭은 좀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미사지구도 조금 더 상승 여건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아까 미사지구 설명도 한번 했는데 거기도 지금 뭐 한 6억대 한 중반 가나요, 거기? 지금 입주해서? 6억대. 7억 초반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고요. 지금 우리 이 편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미사역 주변에는 조금 더 비싸고요.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싸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약간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공덕 레미안 4차 같은 경우에는 그 마현 뉴타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강북 지역이라도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이렇게 업무 지역과 연관되는 지역들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계속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같은 가격대는 아니죠. 그 마포가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으니까 큰 평수로 갈 수는 가격은 안 되지만은 작은 평수로 해도 그 꼭 서울로 들어와서 거주를 하셔야겠다면 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가격 상승으로 놓고 본다면 양쪽 다 좀 비슷한 소폭 상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